대한민국 넘버원 창업 펌프질 방송 쫄지 말고 투자!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웅량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그니티브 인베스트먼트 이유입니다. 예. 오늘 예, 네. 저희 좀 적응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저는 이미 됐는데요. 흥분된 마음으로 네. 적응이 안 되고요. 오늘 네. 그 시즌 5 시즌5, 쫄투 시즌5. 첫 방송인데요. 첫 방송이 오늘 시작됩니다. 아주 젊으신 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늘 그렇듯이. 예. 시즌5 되면서 저희가 좀 바뀌었죠. 예. 뭐 마이크도 하나 생겼고. 예, 무선 마이크. 예. 뒤에 로고도 조금. 로고도 좀 바꿨고요. 예. 큰 후원이 두 군데가 생겼습니다. 예.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저희 네. 사회자들이 나이를 좀 먹어가고 있다는 거. 좀 그게 좀 아쉽지만 늙어가고 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아무튼 예. 오늘 아주 싱싱한 아주 예. 젊은 친구. 분이 나와 있는데 네. 큰 집에 이거 아주 이상해요. 큰 집. 집에 아니 큰 왜 집. 큰 집에 예. 이종호 대표님 나오셨는데 본인 소개,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큰집을 맡기고 큰집을 만들자. 큰집이라는 국내 최고의 온디맨드 창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네, 큰집이란 이름을 사실 저희는 한국에 처음 와서 큰집이란 말이 좀 비속어로 사용될 수 있는 비속어? 슬랭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원래 저기 그 주로 외국에서 생활을. 네, 학교는 다 미국에서 다니게 되어서 예. 요즘은 한국말과 네, 한국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 나오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네. 예. 저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정재영 창업경진대 5회 경재영 창업경진대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사실 한국에 들어오게 되게 크게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좀 일찍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쫄투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고 정규창업경진대 때문에 맞죠? 통해서 사실 쫄투를 그걸 정재영 창업경진대를 처음 준비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을 때 쫄투가 마지막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쯤이었네요. 네, 그때 보고 저건 뭐지 하고 그때 처음 알아보고 좀 들어가서 유튜브 방송도 많이 보고. 좀 너무 무심한 거 아니에요? 예. 큰 집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아무튼 자 우리 정주영 창업경진대에서 대상을 받으셨잖아요. 예. 1등 팀인데요. 자, 그 큰 집의 사업 모델 아까 창고 서비스라고 했는데 조금 기존의 창고 서비스에 비해서 차이점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존의 창고 서비스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유학을 오래 하면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짐을 창고에 가져다 놓는 게 제 생활엔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요. 미국에선 너무나도 많이 있고 이미 35조 원, 연간 35조 원의 수익을 올리는 큰 비즈니스가 되었는데 이런 창고에 매년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제 짐들을 다 여름에 집어넣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엄마 몰래 기타를 산 적이 있는데 기타를 이제 창고에 받아놓고 돌아온 후 보니까 창고에 있던 기타가 썩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 돌아온 미국 창고에서. 네. 예. 왜 나의 물건들은 이런 온도 습도도 조절이 되지 않는 굉장히 비싼 창고에 보관되어야 되지? 라는 의문을 되게 어린 나이에 품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매년 사용했지만 굉장히 싫어하는 서비스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 가족이 한국에 이사 오게 되면서 가족이 셀프 스토리지 창고들을 쓰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똑같은 환경에서 정말 비싼 돈을 내고 보관하는 걸 보고 창고를 개혁해야겠다. 창고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될 일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창고에 찾아가지 않고 저희가 직접 고객님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강점이 있습니다. 직접 창고에 짐을 맡기게 될 때는 짐을 포장을 해서 차에 실어야 되고 차에 실은 짐을 또 가져다가 창고에 보관해야 되고요. 네. 또 창고 자체도 자신이 보관을 해야 돼서 자신의 창고 안에서도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물건을 가져와서 보관해드리고 상자별로 아니면 물건별로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네, 서비스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 본인의 어떤 그런 그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학 동안에 짐을 맡겨야 된다는 어떤 문제점,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팀원들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공감을 어떻게 이뤄내고? 근데 제가 반응이, 우리 예. 이종호 대표님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24살입니다. 그러면 아직 대학은 졸업을 대학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졸업하시고 24살인데 네. 성향은 약간 50대랑 비슷하세요. 한 번 얘기를 했더니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죠. 예. 자, 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 들어오게 결심을 했을 때 저희 팀원들도 다 미국에서 네. 유학을 하다가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네.
한 친구는 저랑 보스턴에서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랑 나 한국에 가서 창업을 할 건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아. 창고가 아무래도 저희는 창고를 매년 쓰다 보니까 창고의 불편함을 좀 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유학생 신분이고 그래서. 네. 네. 그렇게 나머지 팀원들을 다 그러면 순전히 그 뭐 이거 문제점 프로블럼을 발견한 건 아는데 네. 한국에 정규 창업 경진대에 있으니까 나가면서 팀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이제 창업하려고 왔다가 보니까 기회가 생긴 거예요? 창업하려고 한국에 들어가야지 하고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찾고 있었는데 네. 그때 아이디어를 찾게. 네. 아 예. 그 우리 창고 서비스의 기본은 이제 지금 기존에 있던 우리 국내에도 창고 서비스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창고 서비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빌려서 내가 내 짐을 싣고 가서 거기다 넣어놓고 열쇠로 하고 열쇠로 이제 잠그고 나와서 그렇게 관리하게 되는데 네. 우리는 일단 찾아온다고 했는데요. 네. 네, 그게 어떤 얘기인지 조금 그 프로세스를 좀 설명해 주세요. 프로세스가- 뭐 처음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인터넷 서비스를 모바일? 사용하려면 실제 네.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그냥 주소, 보관하실 물건의 개수, 그리고 기간만 설정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 드리고요. 저희가 큰 집 박스가 있는데 큰 집 박스를 제공해 드리고 저희는 30분 동안 기다리든지 아니면 2주일 내에 어떤 시기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보관 다 싸신 짐을 저희가 픽업해서 창고에 가져다 놓게 되고요. 그리고 창고에 요금은 얼마를 내야 네. 되는 건가요? 상자 하나에 저희는 7,500원씩 차지하고 있고요. 기간 월별이요. 월별로. 네. 그렇게 되었을 때 보통 0.33평이 셀프 스토리지의 기준 크기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창고에 0.33평어치의 짐을 보관하게 되셨을 때 기존의 셀프 스토리지보다 절반 이하의 가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창고를 임대를 해서 확보를 했나요? 네, 어떻게 저희는 되죠? 그래서 처음에 하게 된 것이 창고들을 많이 찾아다니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아무래도 창고 같은 경우는 이제 캐펙스가 굉장히 높은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네. 비즈니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창고를 그냥 지어놓고 잘 안 쓰시는 경우도 많고 웬만한 물류 창고들 같은 경우는 온습도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습도 관리가 되는 큰 창고랑 계약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코스코나 이케아 가면은 베이를 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5톤별로 늘려가면서 창고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베일이 뭐죠? 이걸 창고 네 창고 베이? 한 상자 칸? 네, 칸? 한 칸씩 빌려서 네.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온도 습도하고 기존에 우리가 남들보다 싸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웬만한 창고를 빌리게 되셨을 때 창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2.4m 정도, 1.8m에서 2.4m 사이의 높이를 기준으로 두고 고객님들에게 프라이스를 매기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는 그 평수를 다 채우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높이 쌓을 수 없어서 그 efficiency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명 셀프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그리고 서울 바로 근교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따라서 가격도 되게 높게 책정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 서울 근교에 있는 창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조금 더 그러면 창고도 이제 물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네. 어떤 효율적인 운반이나 이걸 위해서 창고도 여러 군데 거점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창고를 여러 군데 처음 가보는 게 처음 목적이었는데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50군데 정도 창고를 돌아다녀 보았는데 네. 그 중에서 4군데 이제 서울 서쪽, 북쪽 그리고 남쪽에 있는 창고들이랑 창고들을 찾게 되었고 그곳을 이제 앞으로 확장해가며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 지방에 있기 때문에 창고의 비용은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서울 근교에 있는 서울 가까운 곳에 있는 것보다 아무래도 먼 곳에 두지만 대신에 그거를 배달하는 일이 있고 만약 사용자가 이거를 자주 요구하게 되면 아마도 비싸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배송을 요청하실 때는 하루의 기간을 먼저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 주문하시면 다음날 가져다 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져다 드릴 때는 언제나 프라이스가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 가져다 드릴 때는 픽스된 고정 비용을 얼마를 받게 되나요? 상자 하나를 돌려받으실 때는 2,000원이고요. 네. 상자 3개 이상은 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창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 있잖아요. A사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비교해서 평을 해주시고 저희 거 자랑을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 양재동에 있는 어떤 창고를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창고들에 비해서 가장 장점은 필요한 물건들을 자기가 직접 가지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두 가지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맡기고 쉽게 그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네. 또한 가격도 저렴하고. 네. 또 저희가 보관된 물건들을 온라인에 캐탈로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건 상자마다 그리고 물건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 보관함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보관함에 보신 물건들을 공유할 수 있는 펑션을 애드하는 게 저희 다음 목적입니다. 이게 뭐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과연 뭐 지속적인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충분히 크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떠세요? 네, 저희도 아무래도 굉장히 생소한 서브젝트라는 걸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서브젝트, 섬세한 주제. 네, 주제라는 거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정말 필요한 일이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먼저 먼저 트랙션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B2C보다 요즘은 B2B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B2B 같은 B2B라면은 어느 쪽 이제 B2B를 얘기하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들이나 재고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분들의 재고를 저희가 보관해드리고 임시로 보관해드리고 저희가 언제나 다시 가져다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 창고를 아예 통으로 임대하기에는 좀 부담되고. 네. 아무래도 밀류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요. 네. 쇼핑몰들이나 소규모 쇼핑몰들이나 소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물류에 대해서 서울에 렌트도 비싼데 네, 월세도 많이 내는데 네. 그 공간을 창고에 물건들로 채워놓으면 너무나도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저희가 보관해드리고 필요하실 때 다시 가져다드립니다. 그렇게 실제 B2B로 계약이 성사된 건이 있나요? 네, 저희 B2B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쉐어하우스, 오쉐어하우스라는 쉐어하우스랑 같이 예.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WeWork라는 코워킹 스페이스랑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WeWork 같은 경우는 사무실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하신 사무용품들을 저에게 보관하실 수 있는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창업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얼마 안 된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제일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고 그 어려운 일을 뭐 극복하신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어려운 일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말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첫 번째 배달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배달이 이제 4층 빌라에 있는 신사동에 있는 4층 빌라였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분이 굉장히 짐을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없이 갔다가 짐 많이 안 맡기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굉장히 짐이 많아서 그거 들고 내려오는 게 제일 힘들었던 일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 근데 네. 뭐 그 정도는 사실 뭐 몸이 힘든 조금 게 힘든 거지. 힘든 게 아닌데 진짜 힘든 건 없었나 봐요. 재밌게 잘하고 팀원들끼리 안 싸웠나 봐요. 그게 제일 사실 힘든데. 저희 맨날 싸워도 친한 친구들이라 아무래도 더 힘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그거를 묻고 싶은데 네. 본인이 리더잖아요. 네. 아무래도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리더로서 지금 있는 팀원들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원칙이 있어요? 저희는 우선 제일 재밌어야 한다는 그냥 그런 원칙이 있는데 굳이 한국까지 와서 저희가 미국에서 다니던 회사 그리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와서 창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재미없는 일이면 안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끼리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라도 같이 매일 일하게 되고 또 친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하나라도 속에 상처 난 게 있으면 그날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바로바로 풀고. 속상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풀고 또 나머지 사실 제일 힘든 거 말씀하신 거면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되게 뛰어난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서 제가 맨날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잘하지 못하면은 저희는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큰 꿈을 못 꾸겠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두려워서 그게 제일 큰 힘듦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잘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요? 빨리 잘하는 것이. 예, 그 정지원 창업경진대 처음 지원할 때부터 좀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대를 했었나요? 아니면? 저희는 예. 사실 마루라는 공간도 되게 신기했었고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구나 해서 사실 프로그램에 와서 저희가 3개월 동안 같이 일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볼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제일 주된 생각이었어서 그래서 이게 네. 8주 코스인가요? 9주 동안 9주. 뭘 배우셨어요? 배운 거. 배운 거면 다른 스타트업들이랑 되게 가까운 공간 안에서 좁은 공간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더 모든 사람들이 되게 다르게 일하는구나, 다른 페이스로 일하는구나. 그리고 저희가 더 빨리 더 잘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들은 많고, 네, 따라가야 될 게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네, 굉장히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걸 좀 더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그 네.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는 멘토라는 분이 있어서 예. 그 멘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되잖아요. 네. 그 멘토는 누구셨고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좀 자랑 한번 해주시겠어요? 도움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예. 그분을 조금 비난해야 되면 이름을 안 밝히시고 하셔야 돼요. 아니, 저희는 네오플라이어 권영길 센터장님이랑 권영길. 그분 굉장히 뻑뻑한데. 아니 아주 그분이 터프하고.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짐 맡기는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짐 맡기셨어요 실제? 네, 짐 맡기셔서 저희 창고에 잘 있습니다. 아 예. 네, 권영길 센터장님 항상 되게 따뜻하게 되게 반겨주셔서 사실 오늘도 낮에 뵙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저희 티셔츠도 되게 자주 입어주시고 아. 되게 좋은 점은 technically 기술적으로 좀 저희가 문제를 부딪힐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또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센터장님 생각과 또 제 생각을 좀 비교할 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보스턴이나 뭐 이렇게 주로 보니까 미국에서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끼리 창업한 케이스인데 네. 오히려 창업 환경은 그쪽이 더 나을 수 있잖아요. 보스턴도 있을 수 있고 샌프란시스코 넘어올 수도 있고. 네. 굳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유학생들 다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창업을 한 게 오히려 더 낫나요? 어때요? 사실 한국에서 창업을 결심하게 된 건 좀 더 퍼스널한 이유였는데요. 네. 시장보다는 제가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저는 기업가 정신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조금 더 한국에서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재미있게 해야지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도 궁금했고 오히려 저희에게는 조금 더 약간 미지의 세계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해보자,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는 특히 그 매스 챌린지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네, 그렇죠. 그 MIT. 매사추세츠 주를 중심으로 네, 이제 네. 그 안에서 있는 매스 챌린지가 있는데 네. 그 매스 챌린지와 뭐 그 근처의 생태계하고 한국의 생태계 혹시 경험해본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하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마스 챌린지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진행이 된 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보면서 미국에서 창업을 2번 정도 해봤는데요. 해볼 때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리소스가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오히려 저에게 주어진 챌린지 좀 같이 붙어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제 장점이라면 마스 챌린지 같은 경우는 좀 띄엄띄엄 서로 막 그렇게 스타트업끼리 친해지기보다는 좀 더 경쟁 구도가 강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럼 잠깐 예,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예. 매번이 아니네요. 매번이다. 두 달 오늘부터. 쉬었다가 두 달 쉬었다가 오늘부터 오늘. 시즌 5부터 네. 예,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 아산나눔재단 마루 마루 180, 180 네.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 펀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진짜 항상 저희- 이름을 불러드리잖아요. 네. 예. 아산나눔재단의 아산나눔재단 정남희 국장님, 국장님, 예. 예. 이훈 매니저님, 이희훈 매니저님, 이혁희 팀장님, 죄송합니다. 이혁기 팀장님, 베이루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한국성장금융 서정국 본부장님, 황인정 팀장님, 우리 최배호 과장님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여기다 써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굉장히 네, 이름을 근데 외우다가 아까 굉장히 훌륭했어요. 아까는 제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이 마이크하고 마이크, 그다음에 뒤에 예.
백월도 새로 네, 제작했고요. 로고. 예. 예, 조명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말씀드릴 것은 저희 쫄지 말고 투자하라가 그 팟캐스트로도 이제 올라갈 예, 다시 오디오 방송도 이제 게시가 됩니다. 예, 오디오와 예. 비디오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 거는 저희의 그 장난이 굉장히 소원을 이루신 덕분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그래서 시즌 1 이후로 팟캐스트가 멈췄다고 생각하셔서 서비스가 안 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가지고 네. 제가 돈이 부족한데요 뭐 이런 얘기를 못했었고요. 그런 얘기 차마 못했고요. 그래서 사정으로 제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서 운전하시면서 라디오 방송으로도 예, 이제 즐길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예, 저희가 그 구체적으로 URL을 추후 알려드릴 텐데요. 사운드 클라우드에 이미 시즌 4는 다 오디오로 올라가 있고요. 그게 아이튠스로 넘어가서 아이튠스에서 팟캐스트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팟빵이죠. 팟빵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디오 채널만 3개로 다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은 계속해서 유튜브에서 IR 섹션하고 그 본방하고 나눠서 방송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 팟캐스트에 올라간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약간 가식적인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종호 대표님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젊은 분인데 네. 답변을 정말 짧고 아주 명쾌하게 하세요. 굉장히 제가 오늘 그 방송이 그래서 사실은 오늘 뭐 주변이 좀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약간 집중력이 부족하긴 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답변을 딱딱 처음에 너무 길었더니 우리가 끊었더니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는지 아주 컴팩트하게 해주셔서 네. 아주 방송이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질문이 좀 있을 걸로 예, 생각이 질문이 드는데 한 5개는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오늘 4개가 아니고 5개인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시즌 5잖아요. 예. 예, 첫 번째 질문부터 받도록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책거리 명현석입니다. 예, 시즌 5가 이렇게 변신해 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쨌든 장족의 발전인 것 같고요. 네. 다름이 아니고 첫 번째 질문은요. 이 그 큰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무실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되게 중시하는 엄청난 실행력이 필요한 서비스인데 본인들은 어떻게 이걸 진행해 왔고 남보다 어떻게 더 이쪽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지금 뭐 큰 집 말고도 지금 물류 서비스 되게 많거든요. 말창고도 지금 잘하고 있고 막 그런데하고 이제 그 춘추 전국 시스템 시장을 나눠 먹는 걸 시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선점해서 뻗어 나갈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M 창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M 창고와는 저희는 조금 다른 건 M 창고는 소프트웨어 회사라 실제로 창고를 운영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거기는 완전 B2B 물류에 포커스한 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시작을 B2C에서 그냥 고객님들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실행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처음에 팀원들 찾을 때부터 제일 중요했던 3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어느 정도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는가,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 빼고 개발자 2명 그리고 마케팅한 친구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셋 다 이제 큰 트럭을 운전할 수 있고 짐을 나를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쟁력이네요. 다 운전할 수 있고 나를 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고객님을 만나러 갈 때 저희가 직접 가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요. 저희가 직접 가야 될 때 직접 만나보면서 한 사람이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팀의 가장 초기적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비즈니스 미팅이 있어서 다른 스타트업과 미팅이 있어서 나가게 된다면, IR이 있어서 나가게 된다면 다른 친구가 충분히 제 자리를 대신해서 픽업을 갈 수도 있고 코딩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이 저희 가장 큰 실행적인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예, 두 번째 질문. 예, 저도 홍준 대표님.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실제 짐이 많은 사람이어서 더 재미있게 들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B2B가 됐든 B2C가 됐든 한국이 워낙 작은 시장이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규모를 키운다고 해도 과연 높은 뭐 부가가치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받았던 물건들을 다 사진 찍어 놓으신다고 했으니 그 사진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물건을 되팔아주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소비자의 방문 그 집에 뭐 방문해서 뭐 정리하는 요즘 유행이니까 정리 컨설팅의 역할을 해준다거나 뭔가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확장 가능성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대답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사실 부가가치를 저희가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만으로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창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인구가 그렇게 다른 나라들에 많지 않기 때문에 창고만이 아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작은 서울로 이사 오고 나서 조금 더 작은 혼자 사는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살다 보니까 짐을 놓을 데가 정말 없더라고요. 짐을 놓게 되었을 때 사실 집이 적어지니까 마음 가운데 여유도 적어져서 집에서 사실 더 많은 것을 사야겠다보다는 지금 이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더 많게 되더라고요. 짐을 비우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가지게 될 때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자기가 더 해보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고 더 취미생활에 대해서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저는 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되파실 수도 있고 또 제가 만약에 스노보드를 가지고 있는데 스노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저희 창고에 큰집 창고에 보관하여 두었다면 큰집 창고에 있는 스노보드를 대표님께 빌려드릴 수도 있는 이런 모델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중고 거래까지 네. 중고 거래 및 그걸 공유하는 네. 것까지 고민을 한다고 답을 하셨는데 다음 질문하시는 분이 중고 거래하는 번개장터에서 질문을 준비하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저 장영석입니다. 제가 그 친구 지인이 그 싱가포르에서 한국 진출한 그 엑스트라 스페이스 그 창고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짐 맡기로 한다 그래서 같이 가서 구경하고 창고도 쭉 둘러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는 박스 10개를 뭐든 그냥 한 공간에 넣어놓고 자기가 직접 다 채워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습도 온도만 조절하고 이 자물쇠도 개인이 직접 다 잠그게 되어 있어서 이게 뭘 넣는지도 컨트롤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보관과 그다음에 운송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운송을 했을 때 파손과 면책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직원이 이 물건을 옮길 때 분명히 운송법이나 이렇게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두 개가 잡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장점으로 얘기했던 그 부분이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네. 일단은 뭐 파손 문제랑 직접 차를 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고 갖다 주는 운반 관련된 일을 해도 되나요? 우리는 그 질문은 우리 장 이사님 운송법으로 남의 짐을 가지고 창고에 갖다 넣는 것도 위법인가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마이크 대고 예. 대부분의 킥 기사들은 그 예. 함부로 일반인이 이 상품을 옮길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운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풀리면 킥 기사들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어떠세요? 그게 법적인 제약은 없나요? 일단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일반적인 차량을 가지고 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저희가 픽업이 프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픽업 그리고 배송할 때는 저희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배송 같은 경우도 남의 짐을 돈을 받고 배송을 해드리게 되면 그것은 택배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배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은 차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으로. 네. 그래서 그리고요. 그다음에 책임 문제는 책임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차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보관료. 보관료만 받고 네. 갖다 주는 거는 그냥 네. 픽업은 언제나 무료였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관 시 책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물건을 맡기실 때 되게 마음이 편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도 그 이모 창고를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좋은 점은 직접 가서 넣고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만큼이나 편안한 experience를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고 바로 잠궈버려요. 짐들을 잠궈버리고 보관할 때 보관 운송 중에는 저희가 지금은 한국의 무슨 회사라고 불러야 되죠? 이름 배송회사요? 아니요. 네. 화재 보험 회사와 네. 함께 지금 상자당 보험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상자당 보험은 저희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드리고 저희가 운송하는 데 있어서만 그 보험을 드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은 아직은 없지만 네. 앞으로 가입할 계획이다. 상품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박스당. 그리고 보관되는 창고에는 이미 화재 보험 그리고 그런 산업 게 다 보험이 들어가 들어 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차지를 안 하면 법에 안 걸려요. 다시 한번 운송법. 네. 그러니까 차지를 안 하면 법에 안 걸려요. 이동을 할 때. 이동상에서 돈을 안 받으면 폰을 안 받는데 그러면 쿠팡처럼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쿠팡은 제품 가격에 뭐 녹아 있든 뭐든 간에 하여튼 배송료는 무료다 컨셉이잖아요. 저희도 배송료는 무료로. 알겠습니다. 네. 예, 세 번째 질문. 예. 네, 안녕하세요. 송태현입니다. 네, 제 질문은 큰 집이 이제 온디맨드 물류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면 특히 인적 비용이나 배달하는 인적 비용이나 아니면 차량이나 유류비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텐데 이제 사업을 확장했을 때 얼마나 고객량이 늘거나 아니면 고객별 사용량이 늘었을 때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사업 확장 측면에서 비가 계산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적으로 고객님이 한 분 늘을 때 저희 같은 경우 2.6개의 상자를 보관하고 계십니다. 네. 2.6개의 상자를 보관하고 계실 때 저희가 마진 레이스를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customer acquisition에 비해서 저희가 long-term value of the customer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서 long-term value가 저희는 customer acquisition에 비해서 3배 정도 되는 걸로 지금은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게 될 트럭 탑차들 네. 그리고 운송 기사님들에 대비해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브레이크 이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어가 반이 넘어가지고 저는 알아듣지만 예. 네. 일단 혹시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실까봐 걱정은 살짝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평생 동안 많이 쓸 거다. 우리가 고객 한 명 유치할 때보다. 예. 예. 유치할 때보다 고객이 들어와서 쓰는 돈이 더 그 때문에 클 거다. 버는 돈 우리가 그것에서 버는 돈이 더 더 클 크기 거다. 때문에 그 이제 브레이크이븐이 될 거다는데 예상으로 네. 이거 참고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 대충 어느 정도의 박스나 또는 그 서비스를 요청받아야 저희가 브레이크이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6개 상자를 기준으로 저희는 1,000명의 고객을 유치하게 되었을 때 저희는 2,600개의 상자를 유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 저희는 recurring revenue가 그때 1,800만 원이 조금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쯤 저희는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 이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4명의 인원으로 브레이크 이븐이 된다. 아니요, 지금 저희 4명의 인원 말고 짐을 나르시는 이제 아르바이트 분 그리고 저희 또 새로 들어오게 될. 그래도 1,8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생각에는 그 숫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인건비로? 네,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5.6개월 정도 물건을 보관하게 되시는데 네. 그렇게 되었을 때 15.6개월요? 네,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15.6개월 정도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데 이것이 웬만하면은 창고에 보관하고 많은 경우는 40%가 넘는 경우는 창고에 보관한 걸 까먹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시더라고요. 월 구독료는 계속 나가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노리시고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낙전 수익 예. 같은 거. 예, 그렇죠.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문하신 분하고 연계된 질문인데요. 이게 오토의 이제 어려운 점이 결국은 인프라를 내재화하느냐 아니면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다른 인프라를 쓰냐. 특히 오프라인에 해당되는 거는 물류에다가 스토리지 스페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짐을 이송하실 사람들까지 내재화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은 그런 경우로 실패한 VC가 투자한 것 중에 실패한 케이스가 그 세탁 쪽하고 청소 쪽에 하나 큰 게 있었고 중국에서는 오히려 성공했던 케이스가 얼러머라는 그 음식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는 라이더를 자체 내재화함으로 성공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돈 싸움이 돼 버리는데 오토의 확장성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네. 사실 잠깐만, 근데 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질문을 하신 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할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LB 비중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LB 인베스먼트의 마당발이죠. 그냥 예. VC 업계 마당발이시죠.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그중에 업력으로 전문이. 보나 예. 그다음에 그 여러 시도를 사실 선도적으로 하셨어요. 네. 우리 구중의 전문의께서. 중국 투자도 많이 하시고요. 예, 저 최초의 LLC 시도도 약간 최초라고 하지만 실패했죠. 예, 하셨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그 구중의 전문의 또 강의를 그렇게 잘하세요. 예, 많은 그 팬들을 확보하고 계시고 물론 이유 대표님보다 잘하시는지는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뭐 죄송합니다. 썰렁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니까요. 저보다 예. 잘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제가 오늘 오셔가지고 질문해 네. 주셨는데 이렇게 한번 리마크하고 싶습니다. 예. 예.
네. 리마크가 나오네요. 영어로 하니까 오늘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내재할 거냐 아니면 이거 아웃소싱으로 돌릴 거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창고를 운영하기 처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를 돌리는 백오피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물류를 관리해서 어떻게 이것을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옮기는가, 그리고 다시 포인트 B에서 포인트 A로 가져다 드리는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last mile algorithm부터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잘 처음에 저희끼리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logistically 저희 같은 서비스들이 성장하려면은 프론트엔드를 새로 멋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백엔드가 더 잘 꾸려져 있어야 되지 않은가. 또 그리고 물류 창고 그리고 가져다 드리는 로지스티컬 시스템에 사실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건 공유를 하게 되시든 저희 창고에 보관된 물건을 팔게 되시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로지스티컬 체인을 가지고 운송을 하는 그런 운송업에 조금 더 가까운 모델로 성장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백엔드에 대한 백엔드를 저희가 스스로 기르지 못하면 저희는 아웃소스를 계속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저희가 그런 competitive advantage를 찾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 또 나왔어요. 컴패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쪽 전공이니까요. 저는 괜찮죠. 예. 자, 근데 그게 내재화해서 결국은 가겠다는 건데 그러려면 빨리 뭐 회사를 키워가지고 캐시플로가 팡팡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 돈으로 뭐 인원을 뽑아가지고 확장시켜 나가던가 아니면 충분히 BP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펀드레이징으로 메꾸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하실? 저희 같은 경우는 캐시플로우가 그래도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subscription 모델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그 캐시플로우에 기대도 하고 있지만 펀드레이징을 아무래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도 백오피스에 말씀하셨는데 그 백오피스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은 얘기를 담고 있어서요.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알고리즘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실질적인 커버리지도 생각할 수, 여러 가지, 그리고 실제로 창고를 정할 때부터 여러 문제가 다 그런 문제에 연관성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체 그 백오피스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백오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달하시는 분들 저희를 큰집맨이라고 부르거든요. 큰집맨이 직접 업로드하는 상황부터 저희 큰집에 있는 모든 warehouse management 그리고 저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배송을 했는지에 대한 로깅을 매일 하고 있고요. 그 로그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누가 큰집맨이 되어도 바로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백오피스를 미리 빌드하고 있습니다. 그 백오피스의 warehouse management 컴포넌트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저희 enterprise relation, 저희 ERP solution 같은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백오피스에 라우팅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라우팅은 지금은 저희가 매일매일 아직 그렇게 기록이 많지 않아서 라우팅은 없지만 저희가 미리 가본 길에서 똑같은 길이 저희가 광주에 있는 창고까지 가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게 되면 저희가 여기 양재동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20분 정도 더 걸립니다. 그걸 저희가 엑셀로 다시 넣어서 아니요, 그런 라우팅이 아니고 예를 들면 딜리버리 할 때나 픽업을 할 때 A, B, C, D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 A, B, C, D를 어떻게 갈 거냐는 어디 이런 먼저 문제들이죠. 가고 네. 이거 창고로 가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네. 하루에 픽업을 그렇게 많이 아직 안 가서 아직은 문제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아직은 매뉴얼로 하고 있네요. 네. 아니, 사실 제가 이전에 그 어떤 회사를 투자하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겠다고 그래서 아니 이게 이렇게 복잡한 문제야? 뭐 수학적으로 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시를 했는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개무시를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어떻게 풀려고 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구당 한 명씩이 기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강남구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 구에서 한 구에서 픽업을 한 후 다 모아서 광주로 내려가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eventually 그거는 저희도 수학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지 않는가 하고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DHL이 개발한 last mile routing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기 시작했는데 그건 앞으로 차근차근 더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달 만에 하니까요. 이제 감이 이제 슬슬 이제 발동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끝날 때쯤 되니까. 예. 네? 투자 아니, 예.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예. 그 대학생들이 좀 처음으로 이렇게 슬림하게 테스트하면서 시작하기에는 좋은 아이템을 잡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수요도 늘어날 것 같은데 딱 첫 느낌은 아직 이게 시스템화되고 이렇게 비즈니스로 성장하기에는 좀 동아리 느낌이 나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뭔가 기술적인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보이는 거는 뭐 젊은 친구들이 두 다리 있어서 열심히 뛰면서 운전하고 막 고개 감동시키고 이거는 보여요. 열정은 보이는데 열정 플러스 뭔가 그 엣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술적인 엣지라든지 뭐 어떤 경쟁자들 따라오지 못하는 엣지가 좀 약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송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사실 그 이 창고 비즈니스가 한국에서 특히 그 일반 그 컨슈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경험인데 우리는 창고라는 거를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돈을 내고 쓴다는 것 그거 이렇게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는 경험을 만들어 주려면 뭔가 누가 거기에 이렇게 딱 틱을 해주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상황이 제가 언제 올 거냐가 이제 관건이고 그런 거를 촉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없는 거니까 가능성은 있다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B2B 쪽은 뭐 얘기했지만 B2C 쪽에서는 크게 이렇게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굉장히 사실 매력적으로 느꼈는데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대답을 잘하셔서 고민의 양이 이 팀이 대체 한 2, 3년 한 팀인가? 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팀이 무슨 2, 3년 한 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불과 지금 몇 개월 안 된 팀이잖아요. 예. 3개월 한 팀이 무슨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벤처들 한 1, 2년 한 팀의 그런 정도의 대답과 그런 인사이트를 보여줘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굉장히 궁금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 가서 이렇게 발로 뛰면서 경험하는 게 이게 말로는 이제 뭐 이렇게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이 스타트업에 진짜 꼭 필요한 건데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 하는 이런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자, 하여튼 근데 회사에 지금 펀딩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이게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돈이 필요하세요? 저희 사실 지금부터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는 저희가 있는 걸로 조금 더 개발도 하고 잠깐만요. 네. 3, 4개월 후에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있으면?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나는 한 2년치 갖고 있다고. 그래서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럼 법인 그리고 잠깐만요. 설립은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돈 떨어지고 나면 오세요. 돈 다 떨어졌는데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 협상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아무튼요. 있죠. 자. 네. 법인 작업은 했나요? 네, 법인을 사실 엊그저께 설립을 오, 마쳐서 아주 네, 생생한 따뜻한. 네. 저희 그렇고 저희는 이제 그래서 얼마 정도 그때 3, 4개월 후에 저희는 얼마 정도 이제 펀딩 생각하세요? 펀딩을 지금 사실 계속 IR을 하면서 유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3, 4개월 후에 3, 4개월 후엔 정말 크리티컬해질 것 같아서 3, 4개월 후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를 한 군데 더 계약을 하고 조금 더 크게 창고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에 저희는 4억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4억 정도. 자, 4억 정도. 자, 네. 코그니에서 4억 정도는 뭐 이제 뭐 우스운 일이죠. 돈은 항상 우습진 않고요. 돈은 항상 소중하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우 대표님이 그동안 그 펀드를 안 갖고 계실 때는 그냥 뭐 마구 날리시더니 이제 진짜 돈을 갖고 계시니까 굉장히 갑자기 보수적으로 바뀌셨어요. 돈은 항상 소중한 거니까. 4억 한다면요. 저는 그 팀 멤버들이 되게 좀 똘똘 이렇게 뭉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 한 1억 정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 또 팀이 똘똘 뭉쳐 있는데 혹시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뭉쳐 있는 거 맞나요? 네.
썰렁해졌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제가 생각에 엄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오늘 썰렁합니다. 아주. 예. 살리려고 노력하면서 예, 식은땀이 납니다. 예, 지금. 힘들어. 저희가 아직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예, 저는 4억에 4억 다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굉장히 좋게 봤고요. 네. 뭐 3, 4개월 후에 한다고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충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출연해 주셔서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화이팅!